그 현금 살포형 인건비는 이번 예산 협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이 관심을 가지고 증액시킨 사업에 대해서 원내대표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몇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의 운영비를 인상하는 데 64억 원,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사업에도 기본 운영비를 월 497만 원에서 516만 원으로 올리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45억 원, 그리고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 3개를 설치하는 등 163억의 예산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분들을 위한 거주시설비 90억 원, 장애인 종사자 증원 또 도와드리는 분 늘리는데 190억 원 등이 증액이 되었고, 농어민을 위해서는 특히 가뭄 대책에 수리시설도 개보수하고 용수 개발하고 배수 개선하는데 671억 원이 증액이 돼서 총 1조 2,813억이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축 방역에 213억, 그리고 산림병충해, 재선충과 같은 병충해를 예방하는데 115억이 추가되어서 1,107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정부 양곡 매입비도 쌀값이 13만 4천 원에서 15만 5천 원으로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902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취약계층이나 농어민, 축산인, 또 산림 쪽에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의 처우 개선과 기본급식을 위한 경비에도 예를 들면 기본급식비를 159억 원을 증액을 해서 1조 4,974억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숙소에 에어컨 2만 400여 대 새로 보급하도록 하는 것도 이번 예산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주장해서 특별히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을 하고 본회의를 통과를 하고 나면은 각 언론에서 내용을 다룹니다. 다룬데 큰 그 협상을 하면서 마치 그걸 빌미로 양보를 해주고 예산을 받은 것한테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또 정액 사업에 언론에 나온 걸 보면은 A 지역에서 B 지역까지 도로 예산이 보면은 B 지역 국회의원인데도 증액했다 그러고, 또 시발점인 A 지역의 국회의원도 증액했다고 합니다. 호남 고속철도는 서울서 시작해서 목포 가고 이번에 무안 쪽으로 또 연결되고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서울 어느 지역의 국회의원의 예산입니까? 중간에 지나가는 충청도 어느 지역의 국회의원의 예산입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본인한테 확인을 하고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확인하고 좀 보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예산에 대해서 참으로 말이 많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원칙을 갖고 집권당이 국민을 위해서 예산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저는 사실 과거에
정부의 인수위원회도 좀 해봤고 예결위원장을 해봤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보고 나름대로 개인적인 소견이 많습니다. 즉 대통령이 되기 전에 생각했던 것과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가의 재정이나 국가의 방향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되기 전에 준비 안 된 약속을 국민에게 강요를 하고 집권당이라는 힘으로 이걸 밀어붙이고 있는 오늘의 작태는 대한민국의 암담한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생각을 먼저 갖습니다. 이번 주에 한국당이 몸부림을 치고 아무리 정도의 국민을 향한 예산을 편성하려 했지만은 힘의 논리와 또 중간에 끼어있는 국민당의 그 원칙 없는 이 행동에 의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또 우리 한국당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이 지금 비춰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된 그런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먼저 갖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한국당의 감내할 문제 중에 하나를 오늘 아침에 절실한 중소기업 사업자로부터 만나자고 그래서 잠시 만났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세계가 국제화해서 경쟁력에 살기 위해서 각국이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데 한국만 올리고 있는 이 상황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기들은 이제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경쟁력을 뒷받침 안 해주고 보호를 안 해주는데 자기들은 그러한 나라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으로 정치권에 대해서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실망을 금치 못한다는 이야기고 더욱 안타까운 우리가 감내할 일은 보수 그리고 한국당만은 믿었는데 한국당이 자기들을 이렇게 밀어낼 줄은 몰랐다 하는 극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유를 설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힘의 논리였던 원칙 없는 문재인 정부의 행포였던 간에 우리 한국당도 이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는 뼈아픈 반성과 그리고 현실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심정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국가는 누가 뭐라 해도 국민을 보호하고 안심을 시키고 재산상의 문제도 최선을 다해서 보호를 해줘야 될 국가의 책무가 있는데 엊그저께 발생한 영흥도의 사건 같은 것은 우리가 참으로 한 번 더 반추해볼 국가의 안보, 안전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양경찰이 사실은 해체되어 있던 것이 더 해양에 그리고 국민과 어민 보호를 한다는 차원에서 해양경찰이 부활이 됐습니다. 이 부활한 이 상황에서 오늘의 나름대로의 점검을 해보면은 도리어 부활되기 전보다 더 많은 사건과 그리고 국민에게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데 대해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해경 부활로 거듭된 이 실수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흥진호 월북 사건 일주일 북한에 불법으로 북한에 계류하면서도 무슨 일을 북한에서 했는지 지금도 깜깜합니다. 또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한 달 반이 됐는데도 조사는 했다는데 무슨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국민에게 밝히지 않는 이와 같은 불안 조성의 중심에 해경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월호 6월 발굴을 은폐한 사건도 해경이 이 중심에 있습니다. 또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서해안, 동해안까지도 이 중국의 불법 어선이 자기네들 안방같이 드나들고 있는데 1년에 12만 4,465척이 한국 영해선을 자기들 마음대로 드나들고 있는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더 이 해경의 역할이 과연 있느냐 하고 추궁을 하고 싶은 것은 2016년도에 355척을 불법 어선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현재 250척 정도밖에 납부가 안 됐습니다. 이렇다면은 과연 이 불법 어선을 잡는 것인지 우리가 보호를 해주는 것인지 또 국경이라는 이 대한민국의 해안선이 있는 것인지 도대체 해경이 하는 일이 부활시켜 놓고 우리 국민에게 더욱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영흥도 낚시 이 충돌 과정에서 많은 방송과 언론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사고 지점이 파출소에서 1.2km라고 그러면은 상당히 가까운 곳입니다. 이런데 37분 만에 도착을 했고 여기에 구조대가 와야 곧바로 인명피해와 재산을 빨리 해결할 수가 있는데 도리어 평택 구조대에서는 1시간 12분 만에 도착을 했고 인천 구조대는 1시간 31분 만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더 안타까운 것은 인천 구조대 같은 경우는 보트가 고장이 나서 육로를 통해서 걸어오다 차 타고 오다 이렇게 해서 현장에 도착하다 보니 인명피해는 더 늘어난 그런 결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해경이 조직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늑장 출동으로 인해서 국민은 점점 해경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다면은 해경에 해야 할 일은 새롭게 이 문재인 정부는 바로 잡아야지 이렇게 기능적으로 조직적으로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해경을 언제까지 그냥 보고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되기 전에 공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고집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국가적인 전체를 들여다보는 차원에서 매뉴얼을 다시 짜서 국민에게 12월 안으로 다시 뭔가 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새롭게 출발해야지 이렇게 엉켜있고 방향감각도 없고 국민에게 불안만 가중시키는 정부가 저는 그대로 이 한 해를 넘어간다면은 2018년은 더욱 17년보다 어려울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며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 예산은 준비 안 된 잘못된 그리고 나라의 미래와 역행하는 밀어붙이기 정권 예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예산의 밀실 야합을 넘어선 개헌 문제 그리고 선거구제 문제와 관련한 밀실 야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중대한 일이고 중대한 사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개헌 문제 야합 이것은 여당에 의한 개헌 주도는 역사적으로 장기 집권 음모였다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합작에 의한 선거구제를 유리한 판으로 만들기는 게임의 룰 바꾸기 하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한 뿌리 두 정당에 의한 헌법과 선거법 주무르기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시도를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우리 정세균 의장께서 제1야당이 빠진 상태에서 그냥 일반 법안 처리의 본회의도 아닌 내년 예산이 걸린 중대한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날치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은 일방 강행 그런 의사 운영입니다. 누구보다 협치의 정신을 실현하고 그런 분위기 형성에 앞장서 주셔야 할 국회의장께서 이렇게 일방 강행하시는 것은 우리 의정사에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직장 어린이집 3개를 설치하는 등 163억의 예산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분들을 위한 거주시설비 90억 원, 장애인 종사자 증원
또 도와드리는 분 늘리는데 190억 원 등이 증액이 되었고, 농어민을 위해서는 특히 가뭄 대책에 수리시설도 개보수하고 용수 개발하고 배수 개선하는데 671억 원이 증액이 돼서 총 1조 2,813억이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축 방역에 213억, 그리고 산림병충해 재선충과 같은 에어컨 2만 400여 대 새로 보급하도록 하는 것도 이번 예산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주장해서 특별히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을 하고 본회의를 통과를 하고 나면은 각 언론에서 내용을 다룹니다. 다룬데 큰 그 협상을 하면서 마치 그걸 빌미로 양보를 해주고 예산을 받은 것한테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또 정액 사업에 언론에 나는 걸 보면은 A 지역에서 B 지역까지 도로 예산이 보면은 B 지역 국회의원들도 청충해를 예방하는데 115억이 추가돼서 1,107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정부 양곡 매입비도 쌀값이 13만 4천 원에서 15만 5천 원으로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90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취약계층이나 농어민, 축산인, 또 산림 쪽에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의 처우 개선과 기본급식을 위한 경비에도 예를 들면은 기본급식비를 159억 원을 증액을 해서 1조 4,974억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숙소에 계획했다 그러고, 또 시발점인 A 지역에 국회의원도 증액했다고 합니다. 호남 고속철도는 서울서 시작해서 목포 가고 이번에 무안 쪽으로 또 연결되고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서울 어느 지역의 국회의원의 예산입니까? 중간에 지나가는 충청도 어느 지역의 국회의원의 예산입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본인한테 확인을 하고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확인하고 좀 보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예산에 대해서 참으로 말이 많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원칙을 갖고 집권당이 그 현금 살포형 인건비는 이번 예산 협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이 관심을 가지고 증액시킨 사업에 대해서 원내대표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몇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의 운영비를 인상하는 데 64억 원,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사업에도 기본 운영비를 월 497만 원에서 516만 원으로 올리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45억 원, 그리고 거점형 공공